자, 오늘은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요. 그다음에 그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원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 문제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질량이 50g인 물체를 연직 위로 20m/s의 속도로 던졌다. 3초 후 이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하고 이제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는 원칙상 이제 그 좌표축을 먼저 잡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직 위로 물체를 던진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연직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풉니다. 꼭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닌데 보통 그 처음에 이 물체의 속도의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을 쓰면 되는데 V는 V0 플러스 AT. 이때 V는 그 3초 후에 속력이 되고요. 0초일 때 속도는 연직 위로 20m/s니까 연직 위를 플러스로 뒀으니까 20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속도는 연직 아랫 방향으로 10m/s 제곱이죠. 그래서 좀 위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3초 뒤에 속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3초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m/s가 되죠. 이때 마이너스라는 것은 연직 아랫 방향으로 10m/s라는 뜻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3번 10m/s가 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습니까? 네. 진짜로? 문제 낸다? 자, 지학사 교과서 대단원 평가 문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또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시간 기록계 문제를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자료 해석할 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진동수 60Hz인 시간 기록계로 기록한 종이 테이프를 6타점 간격으로 나누어 구간 거리를 측정하였더니 다음 그림과 같았는데 평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60Hz의 시간 가속계라는 건 시간 기록계라는 건 뭐냐면 1초에 60번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수가 60Hz라는 것은 주기가 그 파동의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한 타점 탁 찍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면 이게 60분의 1이 돼서 60분의 1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60분의 1초가 지나면 한 타점을 찍고 또 60분의 1초가 지나면 한 타점을 찍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빠릅니다. 1초에 60번이니까 1초에 60번 찍을 수 있는 사람 없을 거라 아마. 근데 요 녀석들은 자 보십시오.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인데요. 타점 기록계가 이 보면 찍히는 게 여기 보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찍혔죠. 6번 찍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 간격은 60분의 1초가 6번 지나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당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구간은 6타점이니까 이게 60분의 1초 곱하기 6을 하면 10분의 1초가 한 구간당 걸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A에서 B까지가 0.1초, 또 B에서 C까지가 0.1초, C에서 D까지가 0.1초, D에서 E까지가 0.1초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정도. 어떤 표를 그릴 거냐면 시간에 따라서 위치에 대한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단위가 이제 초가 되겠고요. 위치는 센티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센티미터로 바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0초일 때는 0입니다.
위치는. 네, 0.1초 지났을 때는 몇 센치예요? A에서 B까지 거리죠. 위치가. 그래서 위치가 2cm인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0.2초일 때 위치는 몇 cm인가요? 4cm가 아니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이게 4cm가 아니고 2 더하기 4를 해야 됩니다. 누적된 거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0.2초일 때 위치는 6cm가 되는 거고요. 0.3초일 때 위치는 얼마가 되겠노? 요거 돼야 되죠. 얼마입니까? 12가? 12가 되겠습니다. 물론 더 적을 수 있지만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합니다. 사실 3개 정도까지만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저번에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면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순간의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예, 0.05초인 순간의 속도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 사이의 평균 속도는 몇 초인 순간? 0.15초인 순간의 평균 순간 속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 속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속도. 평균 속도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뭐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각이라고 할까요? 시각 해도 되고 시간 해도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간을 혼용해서 쓰죠. 약간 느낌이. 우리가 오히려 분리해서 쓰나? 영어가 똑같이 쓰나? 타임으로. 시각은 딱 순간에 어떤 그걸 얘기하는 거고, 시간은 사실 사이간자를 써서 총 길이가 되거든요. 시각과 시각의 차이. 그래서 이거는 더 정확한 의미는 시각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0.05초인 순간의 속도이자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0.1 빼기 0분의 2cm 빼기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20cm/s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0.1초에서 0.2초 사이의 평균 속도이자 0.15초 사이의 속도는 0.1분의 4가 되겠죠. 6 빼기 2니까. 그러면 얘는 40cm/s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사이에 보면은 0.25초일 때고 12 빼기 6이면은 6이죠. 그걸 0.1로 나누면 60cm/s가 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까지 구할 필요 없이 요 녀석하고 요 녀석만 알고 있으면 0.05초일 때 20cm/s인 것하고 0.15초일 때 40cm/s인 거, 요 두 점만 알면 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두 순간만 놓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하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속도는 0.5초와 0.15초의 속도에 대한 정보로부터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시간 변화량은 0.15 빼기 0.05가 되겠고요. 0.15초일 때 속도가 40cm/s, 0.05초일 때 속도가 20cm/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0.1분의 20이니까 역시 200cm/s 제곱이 되겠고요. 요거 단위 환산하는 거 알려줬었죠?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고 싶으면 1을 곱해주면 되죠. 1m가 100cm니까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미터/세크 제곱으로 바꾸면 2m/세크 제곱이 이 물체의 가속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시간 기록계 문제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그 빗면 위의 술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자료에서 지지난 시간쯤이었습니까? 그때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60Hz라는 걸 처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요 관계식을 활용해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건 너무 어렵나 내지말까? 그럼 요거는 방금 이해했던 부분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 물리학원 수능 치는 애들은 공부해놔라.
좀 알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놓고 올려도 되나? 어차피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안 볼 테니까 맞죠? 예. 저는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자, 미래한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고 경사각이 30도인 빗면에 질량이 2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고요. 역시 무시무시한 문제죠. 마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력만 작용하고 있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중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수직 간격도 작용합니다.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2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나 2m일 때 속력이 얼마인지 알려면 가속도를 알아야 되고요. 가속도를 알려면 ma = f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고요. 운동 방정식을 세우려면 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뭐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하는 겁니다.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으로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합니다. 2 곱하기 g, 이때 g는 10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20N의 힘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바닥과 맞닿아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미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걸 수직 항력 N으로 표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요 두 힘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풀 때 좌표축을 제가 세우라 그랬죠. 운동하는 방향으로 하나의 축을 세우고요.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의 축을 세웁니다. 얘는 축하고 나란하니까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축하고 나란하지 않죠. 얘는 분리해야 됩니다. 분해해야 됩니다. 분해하는 방법은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빛을 비춰서 그림자를 찾아라 그랬죠. 그래서 그림자를 찾으면 두두두두두두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두두두두두두두 축하고 나란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얘랑 같아서 상쇄됩니다. 상쇄되고 얘만 살아남죠. 그래서 얘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 할 때 연장선을 좀 더 그어 보면요. 연장선을 좀 그어 볼게요. 뚜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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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이러면 여기 직각이고 그죠? 요게 30도죠. 예, 30도고 여기 점을 찍어 볼까요? 그럼 점하고 30도 합치면 90도죠. 그럼 점하고 요거 합치면 90도 돼야 되죠. 그래서 얘가 바로 30도가 됩니다. 30도. 그리고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는 높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 30도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변이죠.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각도를 여기로 잡으면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높이는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변이 20이고요. 일단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30도가 되겠습니다. 요게 빗변이고 이게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그럼 높이가 됩니다.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되냐 하면은 10N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1번을 풀이하기 위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이유는 제가 얘기했죠. 가속도를 알고 특정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ma = f 해보면 m이 2kg이죠. 질량이 2kg이고 가속도 a이고요. 이거는 mg 2 곱하기 g의 사인 30도예요. 이미 사실 다 구했는데 제가 다시 풀어서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사실 요 질량은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리고 빗면에서 이제 내려가는 물체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가 돼요. g 사인 세타. 질량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2kg 물체로 떨어뜨리나 3kg짜리 물체로 떨어뜨리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그 중력이 커지는 만큼 관성도 커지기 때문에 상쇄됩니다. 두 효과가. 그래서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자유낙하랑 똑같아요. 자유낙하는 ma = mg죠. m이 상쇄되죠. 질량이 크면 관성도 커지지만 중력도 커져서 똑같은 비율로 가속도는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g 사인 세타 해가지고 10 사인 30도니까 얼마가 됩니까? 5m/s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그래프로 구해도 되고 공식으로 구해도 됩니다. 이거는 둘 중에 이제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하면 되는데, 저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편해요. 그게 익숙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사실 공식이 더 편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둘 다 풀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풀이 방법. 풀 1. 그래프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해 보면 간단하게 시간에 따른 그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에 얘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쭉 끄면 됩니다. 처음에 0에서 이렇게 되죠. 0에서 2초까지 이동 거리니까 0에서 2초까지의 변이의 크기를 구하면 되고요. 지금은 직선 운동이니까 이동 거리가 곧 변이의 크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뭐 운동 방향도 안 바뀌죠. 계속 속도가 증가하니까. 그럼 2초까지의 요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요 기울기가 가속도고 5m/s 제곱이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5라는 것은 가로가 1만큼 변할 때 세로가 5만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로가 1만큼 변할 때 세로는 10만큼 변하겠죠. 2 곱하기 5.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러면 요 삼각형 면적으로 구해도 되고, 최종적으로 요 사각형 면적 구해도 되죠. 0 더하기 10 나누기 2 하면은 5m/s가 0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이고요. 그게 또 1초일 때 속도이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2를 곱하면 여기 10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10m가 되는 거고요.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풀 2라고 할까요? 풀 2. 야, 공식을 이용하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하면 되죠. 이거 계산하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얘는 0이고요. 가속도가 5죠. 그리고 2초일 때 그러니까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똑같죠. 10m가 나옵니다. 10m가. 그래서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할만하죠. 이 정도는. 그럼 2m 미끄러졌을 때 속력은 얼마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자 보십시오. 2m 미끄러졌을 때 속력을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특정 시간에 이 물체의 위치와 속도거든요. 위치와 속도인데 지금 시간을 몰라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번은 시간은 그러니까 2m 미끄러졌을 때의 시간을 구해서 그 시간을 다시 속도 구하는 식에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을 생략하는 방법이 있죠. EAS는 V제곱 빼기 V0제곱. 임의의 순간에 속도를 알면 위치를 알 수 있고요. 임의의 순간에 위치를 알면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EAS는 V제곱 빼기 V0제곱 이 식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밑에다 바로 해볼까요? EAS는 V제곱 빼기 V0제곱을 쓸 건데요. 그러면 가속도는 지금 빗면을 따고 내려가는 방향을 은연중에 플러스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가속도는 그 방향으로 5m/s 제곱이죠. 그리고 2m 미끄러졌을 때니까 변이가 2m가 되겠습니다.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았으니까 이때 속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요. 처음 속력은 0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끝나죠. 계산하면 그럼 얘는 V는 얼마가 되겠노? 2루트 5m/s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웠던 고비가 넘어가고요. 이건 뭐야? 내가 언제 넣었지 이거는? 요런 실험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그거예요.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공통과학에 나오는 공통과학이란다. 통합과학에 나오는 실험이죠. 해봤나? 요거는 이제 돈이 없을 때 하는 실험은 요거고요. 돈이 있을 때 하는 실험은 요거고 이렇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자하고 동전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샥 치면요. 여기 잡고 샥 치면
얘는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지 상태에서 그냥 자유낙하를 하고요. 이렇게 탁 치는 순간에 얘는 옆으로 탁 치니까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있는 상태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얘는 자유낙하하고 얘는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이런 상태로 운동을 하는데 바닥에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수평 연직 방향으로는 똑같이 중력을 받아서 똑같은 가속도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연직 방향의 운동이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집니다. 자, 이건 돈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실험인데요. 예. 다행히 우리 학교는 이 실험 장치가 있습니다. 안 해봤어? 그럼 이것도 뭐 실험할 때 같이 해볼까요? 이거는 이게 어떤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특허를 내 가지고 이거 하나씩 팔릴 때마다 얼마씩 가져가는 선생님이 계실 텐데요. 나도 그런 거 해볼까? 이거 보면 이게 그래서 이게 허접해 보이지만 몇만 원 합니다. 이게 아이디어 값이라고 봐야죠. 저는 비싸게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나도 나중에 이런 걸 만들어서 특허를 낼 수도 있으니까 비싸게 팔아야 돼. 이게 박리담회가 안 되는 분야예요. 이런 분야는 이제 많이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세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래의 나에 대해서 옹호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얘를 탁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면 얘가 내려옵니다. 내려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특허를 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구슬이 올라와 있고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얘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온 구슬이 탁 치고 얘가 돌아가면 얘는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서 자유낙하합니다. 하고 얘는 치고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요 실험대가 평평하면은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간혹 가다가 따닥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알아보면은 요 실험대가 수평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수평으로 정확히 던져지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이게 시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과학에서는 정성적으로만 배웠다라고 하면 이제 물리학 2에서는 이제 정량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한 영상 보여줄까요? 이거는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제가 찍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에 떨어지죠.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빨라요. 이게 실제 속도입니다. 뭐 궁금하면 해봐 다음에. 학교에 있을 거야 아마 이건 전에 학교에서 찍은 건데. 그러니까 그 운동을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게 물리학에서 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입니다. 아까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 보였었죠? 그 운동을 분석할 건데 이쪽을 X축으로 잡을 거고요. 이 경우에는 연직 아랫 방향을 Y축으로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결국에 아래쪽으로만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계속 아래쪽 방향이기 때문에 굳이 위쪽을 플러스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초일 때 O점에 있었고요.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P점에 있었다라고 합시다. 이 물체를 위치를 그리고 속도를 추적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제가 얘기했죠. 가속도를 알고 특정 순간의 위치와 특정 순간의 속도를 알면 모든 걸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MA 꼴 F를 해야 되는데 MA 꼴 F는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축을 나눠 가지고요. 각 축에 대해서 MA 꼴 F를 하면 됩니다. 분해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분해해서 생각합니다. 수평 방향 같은 경우에는 제2법칙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MAX는 0이 되는 거죠. 마찰을 무시하니까요. 공기저항이나 마찰을. 힘이 작용하지 않고 가속도가 0입니다. 그럼 Y 방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MAY는 mg가 됩니다. 따라서 x 방향의 가속도는 0이고요. y 방향의 가속도는 g가 됩니다. 지금 연직 아랫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요.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속도는 얘는 가속도가 0이니까 처음 속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뭐 이렇게 쓸까요? 좀 더 일반적으로 쓰게. Vx는 V0로 상수입니다.
왜? 요걸 적분하면 요게 되는데요. 이 적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적분 상수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초기 속도가 되는 거예요. 요걸 적분하면은 GT가 되죠.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적분 상수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그 V0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V0는 이 경우에 다행히도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경우 연직 방향으로의 속도는 0입니다. 그래서 얘는 VY가 GT가 되는 거예요. Great Teacher GT. 미안합니다. 옛날에 GTO라는 만화가 있었거든. Great Teacher 오니즈카라고 그 일본 만화인데 약간 괴짜스러운 알고 있나? 정말 미안합니다. 오늘 부끄러운 날이네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 자, 요거를 한 번 더 적분하면 이제 위치까지 알 수 있습니다. x는 v0 t가 되죠. 이때도 적분상수가 0이 되는 게 그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0이 그냥 사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y는 2분의 1 gt의 제곱. t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1 t 제곱이 되죠. 그게 되고 여기도 사실 그 y0가 뒤에 붙어야 되는데요. 초기 위치를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적분상수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여기서 요 왼쪽 식에서 요 t 있죠, t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t는 v0분의 x가 되고요. 요거를 요 t에다가 집어넣어요. 요 t에다가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y는 2v0의 제곱분의 g의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결국에 이 물체의 운동의 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y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이 2차 방정식을 이루는 요 선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물선식이 실제로 자연에 존재하는 거죠. 공기장이나 마찰이 없을 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경우 포물선을 그리며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P점에서의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루트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쓰면은 x 방향의 속도는 v0로 상수죠. 상수고 y 방향은 gt 시간에 대한 1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이런 함수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속도의 크기를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방향은 이제 vx분의 vy가 탄젠트 세타인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세타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겠고요.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구해오면 되느냐? 지면까지의 높이가 라지 h라고 했을 때 라지 h는 2분의 1 gt 제곱 이거 쓰면 되죠. 그래서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루트 g분의 2h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한 20m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 나누기 10이니까 루트 4죠. 20m 정도 떨어지는데 2초밖에 안 걸립니다. 2초밖에.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수평 도달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수평 도달 거리는 뭐냐면 바닥에 도달할 때 이제 수평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만큼 낙하하는 동안에 y축으로 h만큼 낙하하는 동안에 x축으로는 얼마만큼 가느냐거든요. 그거는 수평 방향의 그 식은 v0t잖아요. 등속도 운동이니까. 그래서 v0t 하면 됩니다. 이때 요 t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축의 방정식과 y축의 방정식이 서로 연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v0 루트 g분의 2h. 이거는 외울 게 아니고 이렇게 푼다라는 그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도 뭐 이걸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x축과 y축으로 나눠서 ma 꼴 f에서 가속도를 구하고 그걸로부터 속도와 그 위치에 대한 식을 구하고 또 그 정보를 연립해 가지고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 수평 도달 거리 이런 것들을 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원래 그 빗면 위의 술의 가속도 시간 실험인데 그거는 다다음 시간은 미루고 다음 시간에는 포물선 운동 이론을 좀 하도록 할게요.